저는 연구 모임 예산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연구 모임을 이제 했었는데 올해는 연구 모임 예산이 많지 않아서 이제 거의 뭐 제가 자료를 좀 수합해가지고 책을 다 이제 써서 발간을 해야 돼서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 솔직히 이제 현황하고 앞으로는 좀 이제 다문화가 좀 더 많아지는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이제 한번 좀 책을 한번 써서 발간하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고요. 현황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 그러면 다 오셔서 저희들 학교 방문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순서 첫 번째가 참석하신 분들 소개인데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리고 네네. 밑에 명단을 네네. 저희가 하나 해놨습니다.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학교 처음이실 것 같아서 학교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교 교장 염수사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도의회 유성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장학사님, 또 교수님, 장학사님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1910년 9월 17일 신창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고요. 지난 2월에 113회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총 8,20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아주 역사가 깊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2025학년대는 일반 학급이 21학급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급이 7학급이 있고요. 한국어 학급이 어떤 건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학급, 초등 28학급, 유치원이 1학급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받았습니다. 학생 현황 말씀드리면요. 한국 학생은 80명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이 331명입니다. 총 411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요. 교직원은 교원 40명, 행정직 및 공무직이 19명, 다문화 관련 종사하시는 직원분들 10분, 그래서 총 69명의 교직원들이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다문화 가정 비율이 80% 정도 됩니다. 특히 러시아를 쓰는 중앙아시아권 나라의 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 비전은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어울림 신창 교육입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교육활동의 중심에 놓고 모든 교육활동을 올곧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으로서 안전한 학교, 그리고 깨끗한 학교, 그리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의 역정 교육 내용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버스 타고 떠나는 다우리 다문화 여행입니다.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두 번째, 한국어 교육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여 공감과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다 함께 어울려 무리가 되는 학교 분위기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교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건 아무래도 다문화 학생 교육 현황이실 것 같은데, 저희 사실은 다문화 부장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징에 맞춰서. 근데 개인 사정이, 표치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저희 교감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인물 오른쪽에 보시면요,
25학년도 다문화 관련 현황이라는 3장짜리 유인물이 있거든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환쌤 부탁드려요. 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다문화 관련 현황 안내입니다. 신청초 교감 윤선영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 현황입니다. 1학년 한국 학생이 7명, 다문화 학생 34명, 2학년 한국 학생 6명, 다문화 46, 3학년 한국 학생 12, 다문화 75명, 4학년 한국 학생 17, 다문화 58, 5학년 한국 학생 23, 다문화 56, 6학년 한국 학생 15, 다문화 62로 전체 411명 중에 한국 학생은 80명, 19%고요. 다문화는 331명, 81%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국가별 학생 현황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외 11개 국가가 저희 다문화 학생들이 속해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시면은 우즈베키스탄 97명, 러시아 83명, 카자흐스탄 77명 순으로 총 331명이 국가별 학생 현황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다문화 관련 교직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한국어학급이 있는데요. 이름이 나래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3반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교직원을 보시면요. 한국어 학급 교사 7명, 한국어 강사 6명에서 13개 반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한국어 학급 교사는 정교사 선생님들이시고요. 한국어 강사는 저희가 서류 면접해서 채용한 강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수업이 아닌 저희가 생활지도나 가정통신 총번역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중언어 강사님이십니다. 저 네 분도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초청교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교육청과 우즈베키스탄 교사 교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4월 15일 해갖고 저희 1년간 계셨거든요. 저희는 2명 계셨는데 요번에 새로 5월 달에 한 분 다시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교직원은 18명입니다. 두 분은 가시고 한 분은 네, 새로 오실 예정이에요. 네. 네 번째, 학생 맞춤형 다문화 교육 내용입니다. 신청초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크게 4가지로 운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문화 정책 학교 운영으로서 한국학급 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뒷장을 보시면요. 학생이 한국학급 교육 시간은 주 10시간 내외로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한 학급에 6명에서 12명 정도의 소인 수로 13개 반이 122명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해서 다문화 통합학급과 방과후 돌봄 등 활용한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 간의 거리 좁히기, 다문화 한국문화 이해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위해서 한국어 학급에서 월 1회씩 한국의 전통 및 일상생활을 익힐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된 예산은 강사비나 교재 등 총 8천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입니다. 다문화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점 개발 교육에서 문해체 운영으로 연극, 진로, 오카리나를 통한 인성 및 진로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스포츠 클럽, 축구, 배구부를 운영하고 있어서 방과 후에 주 1회씩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천향대학교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위탁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5일 5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창의활동으로 인성, 체육, 자기이해, 다문화, 예능에서 주 6시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창초에서는 중도 입구 학생 18명이 위탁교육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1학년 9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4학년 2명, 6학년 2명, 총 18명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재 1년을 해갖고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기 다문화 정책학교를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한국학교 수업에 따로 하는 것이 최대 2년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을 하고 오면은 그 1년을 아까 말씀하신 나래반 한국학교 거기에서
주 2시간씩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원적 학급, 자기 원래 학급에 가서 다른 수업들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 우즈베키스탄 초청교사 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잘 이루어질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1년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그 내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수업 보조 인력으로 협력 수업 통해 언어적 수업 장애가 해소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설명해도 쉽게 언어를 얘기를 해더라도 그림을, 영상을 보여줘도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협력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옆에서 그거를 러시아어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 얘기 듣고 수업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이분들도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수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어, 뭐 사회 같은 건 용어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할 때 선생님들이 신청하셔갖고 이분들을 투입을 해서 협력 수업을 이루어지게 했었고요. 또 그 뭐 통역 이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렇게 수업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세요. 이분들은 그쪽 나라의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개별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다문화 학생들만 지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한국 학생들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이분들이 수업 연구를 하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같이 모둠 활동할 때, 개별 활동할 때 지도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학부모 상담도 같이 해주셔요. 이분들이. 그래서 학교와 가정의 소통의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뒷장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AI 교육 많이 하는데 다문화에서도 이제 AI 교육이 필요해서 그 부분들을 지역 대학을 협력을 받아서 교구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과 후 또 휴일, 방과 후에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한국 학생하고 이주병 학생이 같이 꼭 다문화 학생이 아니라 일반 학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삼춘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AI 행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신장초가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서 정책 교육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5번째 현황 과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국 학생과 다문화 학생 사이에 어울리는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과 학력 격차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학생 한국 교육을 위한 재반 여건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80% 넘었잖아요. 아무리 좋게 운영하셔도 해도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계속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문화 밀집 학급으로 밀도 있는 수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재구성을 하시면서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수준이 이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문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거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통은 되는 부분이어서 어쩌면 밀도 있는 수업을 조금 못해서 학력 저하를 좀 우려하셔갖고 저희 학교에 취약하는 걸 기피하고 전주 학생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요. 그 내용을 조금 훨씬 자료가 있는데요. 2024학년도 1학년 취약 학생 아동 연구를 보니까 19명 중에 9명만 입학을 했습니다. 8명은 다른 학교에 갔고요. 2명은 면제이고요. 올해는 1학년 취약 아동 연구에 23명 중에 8명만 입학을 했습니다. 타 학교로 11명 받고 해외 출국 3명, 건강 유예 1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중학교 배정 때문에 전학을 가요. 그래서 또 인원수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 수 역전 현상에 따라서 한국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어려운 과제로 말씀해 주셨고요. 교사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이 좀 많이 어려워서 아까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그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다문화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얘네가 뭐라고 하는데 왜 써왔는지 왜 그랬는지를 바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교무실까지 와서 이중원을 강사님 통해서 막 통역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학부모한테 지도할 때도 걸러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해주시겠지만 약간 직접적인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본교 때 근무하는 걸 좀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생님들 처음 이렇게 들어오실 때 관내에서 들어오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밑에 그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학생 본교 기피 현상 가장 학부모 입장에서 큰 문제이긴 한데요. 저번에 어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저번 도의원에서 혹시 예산에 대해서 역차별 같은 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 학교도 드는 예산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차별은 없는데 저희가 다문화 정책학교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으로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아까 말한 한국학 교육과정에 운영하기도 하고 어울림 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 중점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과정을 다 하는데 추가로 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부모님이나 또 외부에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했던 사항을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네, 다행이시네요. 너무 솔직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고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런 쪽은 러시아어로 수업을 이제 통역을 하면 되나 봐요, 같은. 네.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요. 국제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한국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다 알아요. 이제 그래도 큰 분류의 다문화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근데 아니도 각 있어요? 1학년 애들이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순천외대학교에서는 저희가 이제 중도위권의 아이들이 이제 가서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되게 러시아계라고 생각하셔서 러시아 그쪽 언어에서 가르치가 있는데 얘가 다른 나라에 온 거에서 거기 가도 지도가 안 될 거다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 중에 일부는 한국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그냥 공부를 해요. 어느 나라? 작년 같은 게 캄보디아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위탁 교육에서 걔를 교육하기 어렵고 또 그 아이들이 다 러시아계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어울림을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또 아이가 아직도 어리니까. 근데 올해 걔가 2학년이 됐어요.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은 알아듣고 간단한 단어, 용어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이제 우즈벡에서 오신 분 선생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나요? 뭐 학식부터 해가지고 주거까지 되나요? 교육청에서 지원 예산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산은 안 들어가요. 그럼 사실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앞으로는요. 근데 이제 많이는 안 오시고 지금 잠깐 전체 한 몇 분이나 되실까요? 네 분밖에 충남에 오신 분들이 네 분밖에. 근데 이제 2명을 아산 충무고하고 온양 용화고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에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선발하고 있는 중인데 그들이 잘 지원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계셨던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배치될 분은 이미 비자까지 발급받았고 또 한 분 온양 중앙초에 배치할 분 기다려서 함께 출국하려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배치될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여담인데요.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에서 저희 학교를 한
8분인가 네. 방문했었어요. 네. 저희 학생들이 그때 당시 111명인가 제 기억이 우즈베크 학생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러시아 학생들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와서 그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교육활동 모습 보시고 이 초청 교사 선생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셨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직접 이렇게 같이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고마워하셨습니다. 한국에 네. 대해서 엄청 좋아하셨고 특히 저희 학교 시설, 교육 미디어 시설이라고 할까요? 전자칠판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상당히 뛰어나다는 그런 말씀. 또 인상 깊었던 게 학교 급식을 돈 내고 먹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무상으로 지원 다 해준다. 그랬더니 그분들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한국 음식에 적응이 어려울 텐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나중에 나가시면서 더 놀란 거는 학교 버스로 집에 태워다 준다니까 그것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상당히 선물까지 막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고맙다고 학교에 그때 조금 가슴 뿌듯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다른 뭐 분야는 모르겠지만 교육에서는 세계에서 으뜸이라 해도 난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100년 전에 진 기술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중앙아시아에 온 아이들이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네. 조선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해서 그쪽 저쪽에 이주에 강제로 끌려간 분들이거든요. 그 4세대 정도 된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보면 다 성이 연태지키고 있어요. 김씨, 최씨, 황씨, 이씨 다 있습니다. 안젤리카 이렇게 다 있고요. 제가 올 3월에 또 깜짝 놀란 건 제가 염씨인데요. 염씨가면 왔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악수도 한번 했는데요. 그래 우리 민족이라는 것도 좋고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후손들을 그래도 와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준 것 같아서 한편으로 괜찮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온 거잖아요. 사실 중앙아시아, 동남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가 중앙아시아에 온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온 부모 이런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범죄율이 낮고 훨씬 더 이제 잘 적응을 한다. 아이들한테도 질서나 이런 한국 규칙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혼자 오는 것보다 자식하고 가족이 같이 오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정해진 교과를 쭉 이제 나가야 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언어도 어렵고语言도 어렵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교육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어려워요. 저라도 우리 학교 근무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말 잘 듣는 애들 모아놓고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얘다 책 몇 쪽 펴라 이렇게 막 알아듣거든요. 잘 못 알아듣고 준비물 꺼낼래 이렇게 잘 못 알아듣잖아요. 사실. 그리고 야 모둠 활동 해라. 그러면 학생들 간에도 의사소통이 모둠 활동도 할 텐데, 그죠? 노자 활동 뭐 하려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건 우리 선생님들 제일입니다. 교실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뭐 월급이라도 진짜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저번에 의원님들 오셨을 때 수업 좀 참관하셨어요. 네. 그때 그분들 공감하셨어요. 어렵다. 수업하기 선생님들. 작년 에피소드 하나 해드릴게요. 네. 3월에 무슨 있어서 그 선생님이 이제 못 나오셔서 저 순회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오셨어요. 저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끝나고 나서 의례적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사직이 안 맞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1학년 들어가셨거든요. 아니 책 필요하는데 2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물함에서 무슨 책을 꺼내서 가지고 와 이 활동이 20분 걸렸대요. 근데 그게 다른 데서는 생각도 못할 건데 이게 한국말로 하는데 얘네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가리키는데 우리는 저기는 갔는데 뭐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웠다라는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학생 학부모님들이 염려가 많아요. 네. 아까도 교장선생님 우리 현황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한국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좀 비중이 외국 학생 비중이 조금 어느 정도 선에 있으면 20%라든지 30%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있으면 그래도 한국 학생들과 동화돼서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갈 텐데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제가요 교장실에서 문을 딱 나가면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복도에 애들 네. 이제 쉬는 시간에 나오잖아요. 러시아 말을 다 자자자자 얘기들이 해요. 그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재구성도 하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일반 한국 학생들의 학급에 비해서 어떠한 교육활동이 밀도 있는 수업이라고 저희